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은 채권자가 변경되면 그 급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채권의 행사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채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그 채권 양도 있지 않습니까? 채권 양도는 모든 채권은 양도했으니 그런 건 아니고요. 양도에 대한 이제 제한을 두고 있고요. 그래서 보면 어떤 채권, 그죠? 채권자, 채무자가 있는데 그 채무자가 변경되고, 그죠? 뭐, 딴 사람으로 만약에 변경되게 되면 제3채무자 있지 않습니까?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죠? 본인이 이제 채무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, 어떤 그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? 이런 경우는 자유로운 채권의 변동에 있는 제한을 주기도 하고요.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 있죠. 특정한 사람이 변경되면 이제 채권자가 안 되는 경우. 그래서 보면 제3채무자가 있는데, 자기, 그 채권자죠. 그죠? 여러분으로 말하면 뭐죠? 그 사람이 채무자죠. 근데 이 사람이 한 소리가 보면 자기 채권을 갖다 양도해버리는 거죠. 딴 사람한테 양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과학 공부를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걸 딴 사람한테 가르쳐라. 그거는 그죠?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?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경우 있죠. 임차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임차인은 어때요? 임대의 동의 없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딴 사람한테 전대한다든지, 양도한다든지, 그걸 무효로 하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경우죠. 자, 이런 걸 놔두는 경우가 뭔가 하니, 모든 걸 갖다 양도하게 되면, 그죠? 당사자 간에, 그죠? 어떤지,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죠. 그래서 우리 보면, 여러분 계약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. 혹시 보면, 계약서에 보면 그런 거 쓸 수도 있어요. 보면 여러분은 채권자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, 채무자가 거래관계인 이 사람들이 계약서에 뭐라고 쓰는 거 아니? 이 채권은 당사자의 그저 합의 없이는 서로 양도할 수 없다. 이게 양도금지 특약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특약이 있는 채권을 갖다 여러분이 양도를 받았다.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거 무효로 돼요. 왜 그러면 양도금지 특약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걸 갖다 저희 이제 양도 받을 때 그런 특약이 있는지 채무자가 계약서를 그것도 받기도 하거든요. 제3채무자에 맺은 계약서를 확인하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었다 그러면 안 받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면 저희들이 채권 양도를 받을 때 굉장히 어떤 상황이죠? 급박한 상황에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럴 때는 보면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다 받죠. 그 받는 이유가 뭔가 하니 그걸 받아서 일단은 뭐예요? 굉장히 급박하니까 일단 시간을 다투니까 제3채무자의 동의 없이 어때요? 우리 양도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보면 우리 확정일자에는 또 문서로 보면 우체국에서 보내지 않습니까? 보내는 거죠. 보내고 나중에 만나봤는데 보니까 그때 제3채무자가 이제 그때 보여주기도 해요. 내가 확인하지 못한 거. 미리 알았다면 그런 건 양도를 안 받겠죠. 그렇지만 미리 그걸 모르고 받으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양도금지 특약, 근데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보면 채권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크게 그저 뭐 데미지 받을 건 없어요. 왜? 그 채권이 보면 그랬다고 해서 보면 기존의 채무자가 뭐 채권과 탈퇴됐냐. 기존 채무자는 있지 않습니까? 단지 뭔가 하니 새로운 그죠? 제3채무자.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경우죠.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보면 이제 보면 뭐 교통비라든지 그죠? 우리 보면 송달료. 그 외에는 사실 보면 뭐 큰 데미지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그냥 전체 그죠? 뿌려서 이제 받기도 하는 경우죠. 그래서 정리하면 채권에는 보면 양도 제한이 있을 수 있구나. 모든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.